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가 2,700선이 무너지면서 1% 가까이 좀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매도세가 좀 기관 위주로 강하게 보여졌는데요. 달러는 1,370원 넘게 오르면서 시장의 투심이 좀 약화된 모습입니다. 앞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6월에 인하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강달러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좀 우리 시장에서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오늘 시장 코스피가 좀 무너진 모습이고, 거기에 총선에서도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좀 금투세에 대한 우려, 더불어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방송에서 하나씩 좀 전략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내 포트폴리오 속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 방송에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즐거운 금요일인데 네. 다소 좀 시장은 즐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에 비해서 장 후반에는 좋지가 못했죠.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증시 쪽에서 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메리트를 많이 못 느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차손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지만 우리가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줬던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반발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특히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좀 버텨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태껏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방송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살펴봤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은 아직까지 좀 불안정하지만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잘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적이 상쇄되는 종목들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또 환율을 좀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환율 흐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한 전략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보는 순서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종목 상담 신청해 보실 분들은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이재규 전문가님께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속 시원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네, 마녀공장. 마녀공장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10% 조금 넘는데, 예, 10%. 네, 10%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19,500원 조금. 19,500원이요. 네네네. 아, 혹시 매수 시기가 언제쯤 되실까요? 조금, 이거 한지 제가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때 여러 번산 날짜를 안 적어갖고 모르겠어요. 네.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넘으셨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전문가님께 또 이어서 상담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간단하게 딱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저도 이제 마녀 공장이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알고 있어요. 이제 2024년도에 코스트코 미국 쪽에서 판매망을 넓히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좀 차치하고 보더라도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였기 때문에 작년에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에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추가 매수는 아니고요. 추가적인 우상향, 그러니까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장 초반에 마녀 공장도 좀 올라오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제가 지금 화면에 차트를 좀 띄워놨어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고점이 얼마냐면 53,000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올 때 좀 매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매물 압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밤에 미증시가 정말 큰 폭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마녀 공장 같은 경우는 어제죠. 어제 4월 11일 날 만들어놨었던 이 18,360원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18,360원을 이탈할 때에는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절반 손절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를 이탈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드리긴 했지만 주가 자체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간이 아니고 제가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좀 아무 저거 없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보유를 한 어느 정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21,000원이고요. 네. 2차 목표가는 2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1,000원 올라오게 되면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23,000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만들어 놓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구조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녀공장 긍정적인 뷰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1차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레고캠 바이오 74,800원에 지금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강했을 때 잡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요즘 오늘은 거의 5% 가까운 또 상승을 보였네요.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레고캠 바이오도 일단 보유입니다. 지금 문자 상담을 주셨죠?
74,800원에 25%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보유가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뭐 삼천당 제약이 가장 마지막에 합류를 하긴 했지만 삼천당 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그리고 HLB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조정을 받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되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제약바이오들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는 구조로 지금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4월달, 5월달에 주가 흐름이 괜찮아진다라고 한다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못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세 종목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누군가 여쭤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레고캠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ADC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체 약물 접합체에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글로벌 이 빅파마들이 가장 많은 인수 자금을 썼었던 부분이 바로 이 ADC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레고캠바이오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들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이든 HLB든 삼천당 제약이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를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종목들이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레고캠바이오가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투심 자체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 제약바이오들이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5월 달이 어떻게 보면 고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았던 것은 금리 인하의 시기 자체가 늦춰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차가 있더라도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수혜를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금리 인하를 연기시키니까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기업들마다의 각자의 리스크도 있긴 했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돼야지 제약바이오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는 좀 커요. 현재가 대비해서 15% 정도는 올라와야지 매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온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그래도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보유의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그러니까 58,0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8,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8,000원 손절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좀 원하시는 대로 레고캠바이오가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인 75,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올라오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75,000원대까지는 제 판단에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75,000원까지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7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25% 보유하고 계시니까 5% 정도만 줄여가지고 비중 조절 관점으로 75,000원까지 목표가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인데 7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5%만 차익 실현 본전 부근에서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20%는 보유하시면서 추이를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관점 아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 또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75,000원 1차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58,000원 손절가까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성호 하이텍이요. 성일 하이텍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 50%고요. 매수가는 14만 8천 원인가 그래요. 아이고, 매수가가 14만 8천 원의 비중이 네. 50%요. 네. 네, 비중도 많이 담으셨는데 지금 네. 주가가 거의 반 정도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네.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속상하신 마음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달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성일 하이텍 지금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네. 2차 전지 폐배터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재활용 쪽이나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약 1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업체들을 뭐 기업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업들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나오려면 영업이익이 그래도 1,000억, 못해도 한 500억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억, 20억 요 정도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을 빼고 현재 재무만 놓고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가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것처럼 주가가 무조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이 앞으로 무조건 빠질 겁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성일하이텍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저점을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매수가도 높기 때문에 매도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기업은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최저점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밑으로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처럼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갈 때에는 반발 매수세가 빨리 들어오지 않는다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제가 좀 타이트하게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도하시기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의견 드리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기업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77,500원이거든요. 77,500원인데 만약에 이 기업이 7만 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50% 중에서 전 절반 매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절반 매도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10%라도 저는 매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도를 안 하다 보면 매도하시기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0%를 매도를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주가가 빠져서 7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10%를 매도하면 7만 원에서 500원이라도 더 빠졌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단가도 많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손절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7만 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을 보면서도 제가 일단 손절가는 7만 원을 잡아드릴게요. 7만 원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리지만 절반 매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10%라도 한번 먼저 잘라내 보시는 걸 권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다행히도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죠. 제가 틀려가지고 제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반등 좀 잘해가지고 7만 원까지 빠지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가 14만 원이기 때문에 9만 원까지 올라오더라도 사실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좌 자체에서는. 근데 지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요 9만 원대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추세 자체가 돌아설 가능성이 그때는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이렇게만 좀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는 9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일하이텍이 9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제가 손절가와 목표가를 딱 잡아드리고 말 텐데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목표가를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7만 원 이탈하면 한 번쯤은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첨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으신데 비중도 많으셔서 참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ECS 보내주셨고요. 3,630원에 20% 담으셨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일본 전염병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메가 ECS 같은 경우는 이 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돌 때마다 한 번씩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이죠. 그래서 테마성이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에도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고, 잠시만요.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도 잠시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고, 얼마 전에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쪽에서 전염병이 돈다. 근데 그게 호흡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커졌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점이 뭐냐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거래 대금이 적다라고 해서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주가가 못 올라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거죠. 거래 대금이 적고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인공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 메가 ECS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화면을 잠깐 띄워놨는데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60억대거든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작은 기업 중에서 10% 안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작은 것은 그나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제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와 있고 외면받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재무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오랫동안 보유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을 얼마 전에 일본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단기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빠진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갑자기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2,500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500원 이탈하게 되면 내가 조금 잘못된 매매를 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고 전 잘라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2,500원으로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 구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3,200원대까지 반등을 할 경우에는 저는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저도 어떤 기업인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매매를 했을 정도로 관심 있게 봤었던 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반도체가 움직이면 2차 전지가 빠지고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빠질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이 메가 ECS라는 기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러니까 메가 ECS를 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지정드린 손절가와 목표가를 잘 메모를 해두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요거 3,2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되면 다시 한번 되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3,200원까지 올라오더라도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이 CS까지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또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하게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방법들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에 그냥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요. 비밀번호 5225 걸려 있습니다. 네 자리 입력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재규 전문가님께 시황 레터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들, 하루하루 승부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 JAK요. JLK,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9,300에 비중 40이요. 19,300원에 비중이 40%요. 네. 이 종목도 상당히 또 어려운 흐름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네네. 우리 시청자님, 이거 네.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면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JLK라든지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이 의료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아직까지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기업들을 분석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또 이제 반대로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근데 걔들은 왜 좋으냐면 실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료기기,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한 JLK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재무제표를 잠깐 보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뭐 국내 최초로 건강보험에 적용이 결정되었음 AI 분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재무제표를 보시면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100억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도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보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는 현재 물량을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 종목이 혹시나 더 빠지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시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이게 이제 9,8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네. JLK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반등을 할 때 하는 게. 그래서 저는 9,800원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네. 너무 어렵지만 40% 중에서 10% 정도만 한번 잘라내셨으면 좋겠거든요. 과감하게. 그래요? 네. 그래서 밑에서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네. 제 생각에는 9,8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밑으로 쭉쭉쭉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9,800원이라는 가격을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틀려가지고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의미가 없는 자리가 있고요. 의미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JLK의 차트상의 위치만 놓고 봤을 때 1차적인 랠리가 나오고 나서 눌렸었던 첫 번째 눌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으려면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빠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틀려가지고 딱 지지를 받는다라고 본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13,000원대까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13,000원대까지 올라오려면 현재 1,500원 부근이기 때문에 25%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13,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3,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약간의 어떻게 보면 판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3,000원이라고 메모를 해 두시고요. 2차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제가 요거 하나만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종목에 대한 상담을 받겠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시니까 요런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팁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JLK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저점대가 얼마냐면 3,1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고점대가 얼마였냐면 3,900원이, 3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저점대에서 10배가 올라간 기업이죠. 그렇죠. 저점대에서 10배가 올라간 기업들은 매출이 잡히거나 영업이익이 잡히기 전까지는 되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온 거죠. 근데 그 기업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JLK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아, 정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재규 전문가님께 SOS 요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GC셀요. GC셀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배수가가요, 62,600원이요. 62,6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실까요? 한 40% 됩니다. 40%요. 이 종목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한 3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 GC셀은 보유입니다. 보유하셨으면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일단 이 기업이 뭐 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보율도 엄청난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기업 자체는 그래도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좀 반등세가 만들어지나 싶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휩쓸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제약바이오를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다시 한번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GC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입니다. 보유의 관점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는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3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5%든 10%든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손절가를 잡아드리긴 하지만 저는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메모를 해두시되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목표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단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야 되니까. 일단 올해 상반기 내로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47,00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그럼 현재가 대비해서 약 25% 정도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물론 매수가보다는 낮은 가격을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지만 일단은 거기까지만 목표가로 잡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내가 3년 동안 44,500원에 예. 44,500원에 10%좀 팔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일단 40%에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는 건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올라오게 되면 일단 47,000원 선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목표가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보유하셨고 지금부터도 좀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수익 전환까지는 제가 지금 장담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현재가보다는 충분히 높은 가격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유의 의견 드리고요. 손절가 34,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47,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까지 가는 거는 기다려도 안 가나요? 아니 안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갈 수도 있죠. 근데 올해 내로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너무 좀 잘못 말씀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관점에서는 47,000원까지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어차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네. 장기적으로 보는 거지 단기로는 저는 안 봐요. 그게 록십자 세러고 랩 세러고가 합병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62,000원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가 대비해서 100%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GC셀 일단 보유 의견 주셨고요. 또 목표가 잘 잡아서 대응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7,000원대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함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까지 또 종목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봤다면 이제는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임특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또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달려와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의 스마트한 전략을 더욱더 상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를 그냥 스캔해 주시면 작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 5225번 걸려 있으니까요. 네 자리 입력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 또 방송 공략주로 짚어주셨길래 또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드렸던 종목과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이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하지만 특가 종목과 히든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드렸던 특가 종목이고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은 히든 종목입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이었던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소개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으로 12% 정도가 올라왔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뜨겁죠. 유리기판 쪽과 엮이면서 20%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뭐 한 달, 두 달 전에 소개드린 게 아니고 이번 주 월요일과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오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는 당연히 전문가라면 기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 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소개드리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화면에 보시는 이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한 것입니다. 이 빨간 선이라는 것은 제가 오랫동안 매매를 하면서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만든
고수라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테크니컬해 보이긴 하지만 이 테크니컬한 선 위에서 매매를 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매매 성공 확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들을 쭉쭉쭉 전부 다 넣어놨는데 다수의 종목들이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고요. KMW, 원택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바로 뭐 미용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미용 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수라인 상단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는 당연히 분석을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매매 타점 자체를 잡는 거죠. 같은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이 나는데 누구는 손실이 납니다. 하지만 그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해 보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같이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설정하시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제가 계속 방송에 나올 때마다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전부 다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한화엔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한화오션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한화엔진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조선주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는데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3월 18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어디서 포착이 됐냐면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조선주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선주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방송에서 소개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매매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시그널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설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3월 달에 소개드린 종목들도 있고요. 보시면 3월 달 메가터치라는 기업,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쭉쭉쭉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종목이 너무 많죠. 전부 다 리뷰 종목인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소개드린 종목들이 너무 좋은 예를 들어드리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이죠. 근데 실제로 작년에 제가 방송 처음 할 때 우리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된 기업이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당시에 소개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260%가 올라왔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HBM 쪽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인 줄 알았지만 당시에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줄을 그어놓고서 여기 위에 올라오게 되면 매매 타점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단순하게 5일 이동 평균선이나 20일 이동 평균선처럼 기술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우상향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소개드린 종목, 4개월 전에 소개드린 종목, 지금까지도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고수라인을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앵커님 안내 받아보시고 저는 이제 특가 종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어려워서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참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하나씩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종목을 요즘 또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내가 잘 잡아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고수라인 설정법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타점을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서 잘 잡아볼 수 있는 라인을 고수라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된 종목들 앞서 또 우리가 흐름을 확인해 본 만큼 이런 종목들을 내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 좀 더 긴밀하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가져다만 되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밀번호는 5225 걸려 있으니까요. 네 자리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리뷰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이제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특가 종목은 TMC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온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네온가스가 반도체의 거의 모든 공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 좋죠.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TMC 반도체 관련주로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딱 좋겠다. 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솔트웨어라는 기업입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라우드라는 게 사실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전 세계에서 이 클라우드 쪽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파트너십까지 체결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력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트웨어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바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장후반부의 시장 자체가 밀리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이 종목 역시도 다음 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업입니다. 바로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 쪽이 발전을 하게 되면 보안 쪽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선 센즈랩이라는 기업과 모니터랩이 굉장히 치열하게 대장주를 놓고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센즈랩이 좀 앞서가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웹 방화벽 국내 1위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부에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메리트가 뭐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5월 중순경에 상장을 했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려면 약 1개월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1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특가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새벽에 미증시가 폭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에 좀 대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앵커님 안내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탄력적인 변동성이 기대되는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박스 스캔하시고요. 5225번 비밀번호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또 히든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좋은 종목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반도체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HBM 관련주들만 움직였지만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HBM이 또 움직였지만 유리기판이라든지 반도체 D램과 낸드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HBM 시장에도 실제로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수라인 상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앞전 부분에서는 고수라인까지 닿았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고수라인에 닿기도 전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한번 공부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된 HBM 관련주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찍고 5225번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이재규 이렇게 3글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신 이재규 전문가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